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6년 4차 백일학교 졸업을 하게 된 옹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졸업 발표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부터 나를 비우고 비우다라는 주제로 졸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를 비우고 비우다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어떤 나를 비우고 싶었으며 백일학교를 통해서 그 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우고 비우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일학교 전에 저의 삶을 한번 보자면, 아까 성진님께서 소개해주신 것과 같이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깊은 생각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처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제가 자신 없는 일을 시작할 때 그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회의 시간인데요. 제가 어떤 회사에 다닐 때 저는 제 의견이나 제 생각을 많이 말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하는 회의 시간이 제일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만 되면 저는 의견이 뭐 하나 떠올라도 과연 이 의견이 정말 좋은 의견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말했다가 팀원들한테 이 의견이 까이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의견을 하나도 내지 못하고 회사에 나갈 때마다 회의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매일매일 있거든요. 거기는 좀 신생기업이라서. 근데 매일매일 그 회의 시간에 그냥 저는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아예 의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든 저 나름의 힘듦도 있었지만 그 팀원 전체의 분위기도 망가뜨렸던 주범이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 퇴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행동을 많이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불안함이 엄습했고, 이런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성진님을 통해서 너머스쿨이라는 과정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성진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된 그런 나만의 기준과 관점을 너머스쿨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고요. 우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힘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힘이 떨어지고 결국 행동까지 조금씩 넘어갈 수 있었던 경험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너머스쿨 6개월 과정 이후에 제 삶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잠깐 배운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저는 다시 다른 회사에 들어섰는데 똑같이 회의가 고통스럽고 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다시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다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했죠. 내가 계속 이렇게 삶을 살다가면 지금 제가 26살인데 20대 후반과 그 30대, 40대 나머지 인생 전체를 무기력한 삶의 반복으로 계속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진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백일학교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너머스쿨 친구들을 만나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백일학교에 가서 3개월 동안 아예 삶으로 살면서 배워야겠다. 진짜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갇혀 있었던 내 모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백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백일학교 들어와서 어떤 탐구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냐, 그런 생각 덩어리였던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격적으로 그 백일학교 과정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체험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잠깐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안내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눈을 감으시고 자신의 엉덩이를 한번 생각으로 상상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다 되신 분들은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세요. 예, 다 되셨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이 아니라 그 지금 의자에 닿아있는 그 엉덩이의 느낌 있죠? 무겁고 누르는 듯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 느끼셨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세요. 빨리 되시는군요. 그럼 제가 이것을 한 이유가,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느끼셨나요, 신호님? 네. 제가 뭔가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주의라는 것이 머리 쪽으로 딱 엉덩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러나 이제 느낌으로 직접 느꼈을 때에는 진짜 이 느낌으로 어떠한 그런 주의가 가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의가 주의가 있어야, 주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머리로 갔을 때와 직접 느끼는 것은 다르다. 주의가 달라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잘 됐으리라 믿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백일학교 들어와서 연습했던 것이 바로 이런 연습이었어요. 주의에 대한 연습이었는데, 이 검은 의자가 있죠. 이것을 생각과 이름, 검은 의자다, 엉덩이다 라고 상상했던 것처럼 생각과 이름으로 봤을 때와 그냥 이 의자의 형태와 질감으로 봤을 때의 차이를 느끼면서 주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검은 의자다라고 생각을 봤을 때는 의자를 보고 있긴 했지만 그 보는 주의가 제 머릿속으로 가는 것을 느꼈어요. 방금과 같이 엉덩이를 상상했을 때 머릿속으로 주의가 갔던 것처럼 매일 익히 이렇게 봐왔던 다양한 의자의 당연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상의 이미지로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낌으로 의자를 이 형태와 질감을 그대로 봤을 때, 그것을 봤을 때에는 생각으로는 머리로 갔던 주의가 이제는 이 의자 전체로 가면서 느낌들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 하나를 잡으려면 이게 쇠의 매끈매끈한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느낌, 이런 걸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생각으로 했을 때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생각에 빠졌을 때 주의가 내 머릿속에 왔구나, 그런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남을 느끼고 삶을 살면서 이제 머릿속에 주의가 딱 왔을 때를 느끼고 생각이 올라왔다. 이것을 탐구를 하면서 되게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나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이제 바라보니까 빠지지 않구나. 이렇게 좀 자만했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었던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구리인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동물이 개구리예요. 개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20년 넘게 개구리를 만지거나 개구리를 가까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개구리가 신기해서 만지려고 하다가 걔가 갑자기 펄쩍 뛰어올랐고 거기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겼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거의 20년 넘게 개구리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잔디밭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연님이랑 잔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무슨 운명인지 몰라도 그 잔디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를 선생님께서 딱 보시고 그 전에 제가 이미 개구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보시자마자 은비에게 큰 공부가 되겠다 하고 저에게 개구리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개구리를 보자마자 징그럽다, 펄쩍 뛰어오를 것 같다라는 두려운 생각, 예전에 뭐 생각이 머릿속에 갔던 그런 연습은 참 많이 했지만 그런 강력한 것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묵묵히 개구리를 가져오셨고 이제 그 개구리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처음에 개구리라는 대상이 두려웠다면 그때 그 느껴지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생각으로 가는 그 생각, 개구리가 무섭다라는 생각에 주의를 주지 말고 그냥 그 개구리를 봤을 때 두근두근하고 저는 뭔가 누르는 압박감이 들었거든요. 그런 몸의 느낌에만 집중해서 한번 봐라. 그리고 한번 개구리를 봐라.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뭐가 개구리 그 귀여운데 뭐가 무서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개구리를 각자가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이라던가 뭐 회사에서 PT를 한다거나 뭐 그런 각각의 두려운 상황으로 대입해서 보시면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었는데 한번 어떤 과정으로 그 두려웠던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하면 자꾸 똑커지는 거야. 물리적인 느낌, 몸의 느낌 이런 거, 이 느낌을 느끼란 말이야. 이 느낌, 오케이? 네. 자, 느른산 느낌.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나 커다란 트라우마와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즉각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단계별로 나가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마음 자체를 다루려고 하기보단 물리적인 몸의 느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의식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지고 점차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 가장 큰 감정이나 느낌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 감정을 바로 다루려고 하면 접근하기 자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구리를 우선은 보는 것을 시작해서 손에 가볍게 쥐는 것을 시작해서 살살 놔가지고 뛰어가고 움직이는 것,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펼쳐놓고 뛰어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작업을 했던 것, 그런 작업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2 크기, 몸에 있는 느낌 크기. 저 보기만 해도 저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2cm, 2cm. 오케이. 자, 이제 그 느낌 거기에 집중해. 알았어? 그 느낌에 손 펴. 네. 눈 감고 그 느낌에 집중해. 네. 여기 이제 올려놓을 거다. 지금 느낌이 커져 작아져? 지금 느낌 있어 없어? 살짝 커졌습니다. 살짝 커져. 얼마? 강도는 아니 손에 닿기도 전에 저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대로 느껴? 예. 5. 5로 커졌어? 예. 오케이. 그대로 느껴? 예. 자, 안 도망가기 잘 잡아. 잘 잡을 수 있지? 그러면서 느껴봐.
개구리가 움직일 때마다 네 뱃속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봐 이제. 놓지 말고 머리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강도가 변할 때마다 얘기해. 왜 뭐야 뭐? 10이에요. 어? 10. 아 눈을 봐버렸어. 눈을 봤어. 눈 보는냐? 아, 네. 아, 자, 눈을 봐. 개구리 눈을 보는 게 또 문제구나. 너. 어? 모습을 보고. 네가 잡아. 뭐 내가 도망가는 게 어때서 그래요? 잡아. 한 눈으로 잡아, 한 눈으로. 자, 지금 이 강도 얼마? 어? 무슨 강도로 받는다? 잡아, 살짝 나 도망가게. 살짝 나봐. 여기 열어줘. 빠져나올 때마다 네가 잡아. 못 나게 이렇게 막 알았지? 자, 움직이고 있지? 이제 뭐 움직여도 가만히 있네. 어? 자, 잘 느껴.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걸 그냥 느껴. 촉감을 느껴. 촉감이 어때? 촉감이 어떤 느낌이야? 촉감은 물캉물캉. 그래, 그냥 그 느낌이야. 그 느낌 전부야. 몰캉몰캉 속에 있으란 말이야. 네 옛날 얘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알았어? 예. 자, 지금 느낌 얼마? 강도. 응? 4, 5. 4, 5야? 네. 이제 공손히 살려줘. 그것도 찍어줘. 잘 보내는 거. 자, 저 풀스포로 데려가서 살려줘. 그러면서 몸의 느낌을 철저히 느껴본 겁니다. 공손히 살려줘. 이제는 가볍게 잡아요. 손을 그냥 개구리 그냥 가볍게 잡고 있어.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개구리도 하면은 똑같아요. 결국은 큰 개구리에 대한 느낌은 네가 또 새롭게 만들겠지. 이건 다르다라고. 그렇지만 훨씬 줄어들 거야. 이걸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느낌을 잘 기억해. 아, 이건 별거 아니구나. 개구리가 해봐야 얼마나 있어. 걔가 뭐 이빨이 있니 뭐가 안녕. 안녕. 이제 괜찮아요? 예. 걱정이 되네요. 무슨 걱정이요? 잘 갈 수 있을까? 잘 가. 예. 개구리로 도전. 예. 도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Back to the work. 그래서 그 과정이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개구리라는 처음에 개를 만났을 때는 아예 잡지도 못하고 아까처럼 막 던져버렸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개구리가 무섭다라는 생각 속에 주의를 주지 말고 그 개구리를 봤을 때 막 떨리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그런 몸의 느낌에만 계속 주의를 보내라. 그것을 느껴라. 라고 해서 30분 동안 계속 생각 같다가 못 느꼈다가 반복을 하다가 이제 몸의 느낌에 이제 점차 안정감을 갖고 집중하니까 그 느낌이 점점점 가라앉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없으니까 개구리를 딱 보니까 그냥 몰캉몰캉한 젤리 같은 그냥 그런 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를 처음에 두려웠을 때는 이런 굉장히 징그럽고 두렵고 이런 모습으로 저를 막 덮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강했다면 그 느낌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얘를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강력했다. 아무리 생각이 주위에 있지만 그게 일어나는 걸 알지만 안 됐던 그런 두려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에 이어서 강력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구리를
개구리는 한 20년 동안 질질 끌고 살았다면 저는 목욕탕을 한 16년 동안 끌고 살았습니다. 어떤 걸 끌고 살았냐면 저는 목욕탕에 가서 옷을 못 벗어요. 옷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여잔데도 불구하고 옷을 훌렁훌렁 못 벗겠더라고요. 그래서 10살 때 이후로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16년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목욕탕에서 옷을 절대 못 벗는 사람으로 16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20살 때 이제 한번 옷을 벗어보자 이제 각오를 하고 친구들과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땀이 막 젖잖아요. 땀을 막 흘리고 나서 개운하게 샤워를 해야 하는데 친구들은 막 훌렁훌렁 벗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벗어지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내 몸을 보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제가 생각보다 뱃살이 굉장히 많은데 그 뱃살을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할 것 같아서 절대 못 벗었어요. 그런데 백일학교 중에 제가 저녁 모임 때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정말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선생님은 제가 못하는 거는 무조건 시키시거든요. 개구리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 날에 바로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 데리고. 식구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좀 막막했죠. 옷을 벗어야 하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제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굉장히 컸던 개구리에 대한 그 넘어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욕탕에서 딱 옷을 벗으려고 할 때 아 부끄러워 못 벗겠어 라는 생각이 탁 올라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개구리를 무섭다고 했던 거랑 똑같지 하면서 거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아, 옷 벗기 부끄러워 하고 바로 몸의 느낌, 부끄러움, 꿈틀꿈틀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집중을 했더니 그냥 그게 내려가고 자연인이 옆에서 막 옷을 벗으시는데 저도 그냥 따라서 벗게 되더라고요. 정말 쉽게. 그래서 정말 굉장히 개구리는 30분이 걸렸다면 옷 벗는 거 1분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생각을 넘어가는 힘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목욕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강력한 생각과 느낌들을 계속 섬세하게 탐구를 했어요. 일어나는 생각, 강력하게 일어나는 느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뭔가 진짜 같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앵두간에 가보시면 이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삐쭉삐쭉하게. 얘가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왔네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삐쭉삐쭉함이 딱 올라옴이 느껴지고 삐쭉삐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삐쭉삐쭉하다는 느낌도 하나의 진짜 같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것을 한번 느낌으로 아까 개구리처럼 그 삐쭉삐쭉한 느낌을 한번 눈 감고 느껴보면서 주의를 계속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삐쭉삐쭉한 거에 주의가 없는 상태로 가게 되자 시선을 계속 여기에 가만히 덮고 있었는데 그 느낌을 지우니까 이 튀어나온 느낌 또한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뿌얘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정말 진짜 딱 보면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튀어나옴도 내가 진짜라는 알매 느낌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 또한 내 마음의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큰 통찰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진짜 같은 느낌, 이런 섬세하게, 점점점 깊이가 섬세해지면서 탐구를 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전에는 느낌이 사라진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느낌이 저절로 일어났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100일학교 딱 100일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깨어있기 기초 시간이었어요. 그때 감각이라고 하면 주의제로 모두 배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감각에서 감지로 넘어갈 때 그 어떤 느낌이 탁탁 생겼을 때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주의제로 상태에서 눈을 감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알이 툭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이 툭툭툭 뿅뿅뿅 튀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느낌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바로 느끼고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이 느낌이 뭐지? 라고 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탁 일어났고, 그것도 이 속에서 하나가 탁 일어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혼자서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 발견된 게,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살펴보기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느낌들이 툭툭툭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것을 정리했는데, 이 연습을 통해서 느낌 또한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예전에 과거 경험을 통해 쌓였던 느낌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툭툭 그냥 자기 혼자서 일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나가 강했다면 지금은 저절로 일어날 뿐이구나라는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저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느낌, 반응일 뿐이구나라는 통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나라는 느낌의 그런 힘의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달라진다는 것과 나라는 것 또한 하나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는 느낌을 표현을 해봤어요. 한번 시각적으로. 아까 개구리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 있었을 때 나의 그런 색이 되게 진하죠, 색깔이. 그리고 생각에 있었을 때는 감정보다는 세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낌, 감각으로 가는, 이렇게 나라는 느낌이 점점 힘이 옅어지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일 학교 이후에 앞으로의 저의 삶과 어떤 과정으로 탐구를 할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어나는 느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살펴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탐구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아무것도 느낌이 없던 그 감각 상태에서 어떤 감지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느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중반 과정에 대해서 더 깊숙이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이라는 말씀인데요. 뜻은 가고 가는 중에 알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생각에 묶여 있어서 가고 행하고 행하지를 못했어요, 아예. 근데 제가 이제 100일 학교를 통해서 생각과 느낌에 묶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되니까 이런 거거거 중지 행행 리각이라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탐구할 그런 태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느낌들을 느끼면서 앞으로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들어주셔서